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이 취임식을 통해 한 해 사역에 포부를 전했습니다. 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가득했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에 한국교회 22개 교단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들이 복음 통일을 위한 선교 소명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듣는 정부 공청회가 지난주 열렸습니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면서 소득 없는 공청회로 끝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정부는 일단 이달 중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제도를 골자로 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도 쟁점은 복무 기간과 분야, 심사 주체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에 대해 논쟁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병역 거부자의 입장에선 이들은 대체 복무제는 징벌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지만 반대 측 인사들은 군인에 비해 덜 위험한 일을 하는 만큼 기간은 육군의 최소 2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무 분야에 대한 논쟁도 여전합니다. 교정시설 외에도 소방과 보건, 구호 등 공익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넓은 의미의 안보에도 효과적일 거란 주장이 나온 반면 여러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건 군 입대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대체 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의 소속을 어디에 둘지도 관심사입니다. 병역 거부자의 신념을 차별하지 않도록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대체 복무자 선발도 엄연히 징병 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병무청이나 국방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도 대립합니다. 두 차례 공청회를 마친 정부는 일단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달 안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지만 복무 기간에 대해선 조정이 가능한 단서 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청회가 큰 수확 없이 끝나면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지난 4일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한국기독교연합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이 취임식을 열고 한 해 사역에 포부를 전했습니다. 권태진 신임 대표회장은 하나님께서 목회생을 마지막에 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며 각기 다른 재료들이 하나의 완성을 이루는 비빔밥과 같이 작은 교회와 소외이웃까지 모두 품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전 대표회장인 이동석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대표회장은 수고와 헌신, 희생이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축하보다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다며 권태진 목사가 위기에 놓인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엔 교계를 비롯해 정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한기현이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많은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생명을 주고받은 장기 기증자 유가족과 이식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가득했던 현장에 여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년 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강호 씨의 아들은 갑작스런 뇌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허무하게 아들을 보낼 수 없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장기 기증을 결정했고 모두 8명에게 생명을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가 마련한 이날 행사는 이처럼 뇌사 상태에 빠진 가족의 장기를 나눈 유가족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화합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갖고 있었던 튼튼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여러 사람들한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장기를 기증받은 이식자들도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식자들은
고인이 된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췌장이식을 받은 환우고요. 저는 원래 직업이 피아니스트인데 전에는 이제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 인슐린을 맞고 손가락을 따서 이제 혈당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측정하는 그런 번거로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췌장이식을 통해서 그런 번거로운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날 행사에선 누구보다 유가족들이 큰 위로를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하면서 받았던 부정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뜻깊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대규 남기주 씨 부부는 장기 기증인 유가족들을 대표해 이식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이식인 분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감사하다며 하늘나라에 있는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쳤던 도너 패밀리의 밤 행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장기기증은 고인을 2번 죽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는 고귀한 일이라며 장기기증 문화가 더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여선아입니다. 한국 고세군의 자선냄비 모금 사역에 한국교회가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교단들은 오는 21일까지 순번에 따라 자원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김필수 사령관은 지난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시작된 교단 참여 봉사가 올해도 이어졌다며 구세군은 전체 모금액을 귀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금 봉사에 나선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기독교 대한 감리회 등 한국교회 22개 교단과 교계 연합기관들은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자선냄비 모금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한 모금 활동은 오는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감리회 본부 정문에서 진행됩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3만 3천여 탈북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한 원래 발표회엔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이 함께 선교의 소명을 다짐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는 북한의 문을 여는 일은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국 탈북민이 하게 될 것이라며 신앙훈련을 받은 탈북민들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국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강철호 회장은 하나님께선 북한을 살리기 위해 탈북민들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며 서독교회 성도들이 독일 통일에 기여한 것처럼 탈북민들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회를 마련한 한복협 이정익 회장은 오늘 발표회를 통해 북한 선교의 중요성이 되새겨지길 기대한다며 참석한 탈북민 목회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낙태가 엄격히 금지되어 온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되는 이 법안은 임신 12주 이내에 치명적인 태아의 이상이 확인되거나 임산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이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로마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그동안 임산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해 낙태를 할 경우 최고 14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5월 국민투표에서 국민 66.4%가 찬성 입장을 밝혀 낙태 금지법이 폐지됐습니다. 영국 공영 BBC 방송이 최초로 게이와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 문제를 전담으로 다루는 기자를 임명했습니다. BBC는 그동안 BBC 라디오에서 성소수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벤 훈트가 내년부터 성소수자 전담 기자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BC 관계자는 이번 전담 기자 임명은 BBC의 성소수자 기사와 독창적인 저널리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B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1,239명의 직원들 중 게이가 786명, 레즈비언이 206명, 양성애자가 3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부터 영국에서 주차를 못하는 여성이나 기저귀를 못 가는 남성 등 성고정관념적 내용이 담긴 광고가 금지됩니다.
영국 광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이 새로운 규정은 내년 6월부터 신문과 TV, 영화, 인터넷 등 모든 종류의 매체 광고에 적용되는데요. 규정에 따르면 여성이 요리를 할 때 남성은 TV를 보는 모습,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의 장난감을 구별하는 광고, 젊은 여성의 성적 매력을 내세우는 광고는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성고정관념에 따른 광고가 결국 남녀 임금차별이나 성별에 따른 각종 선택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섰고 사람들이 뭔가를 줍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종이가 흩날리는데 자세히 보니 돈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차에서 51만 달러, 우리 돈 5억 7천만 원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금 수송차의 뒷문이 기계 오작동으로 열리면서 각각 37만 달러, 14만 달러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가방 2개가 떨어진 건데요. 출근 시간대에 주변을 지나가던 이들이 돈을 주우려고 차를 세우면서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1만 6천 달러는 수거했지만 나머지 29만 4천 달러, 우리 돈 3억 3천만 원 정도는 여전히 수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폴란드 카토비츠에서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석탄 사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출신의 활동가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한글로 적힌 손팻말까지 동원해 총회장 앞과 로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석탄 투자 그만하세요, 석탄 화석연료 이제 그만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의 정책금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 경제장관 회의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우리 사회의 수용성과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선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내년엔 우리 정부의 경제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착공식 준비를 위해 이번 주 북한에 선발대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통일부는 17일 관계기관과도 협의해야 하지만 남북 간 협의도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남북은 오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착공식이 대북 제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선 미국과 협의하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스즈키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각종 포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여러 기업들이 앞다퉈 후원을 약속하고 포상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수억 원대의 현금 외에도 여행 상품권과 주택, 차량 호출 서비스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 자동차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포상금을 받은 박항서 감독은 해당 금액을 베트남 축구 발전에 써달라며 곧바로 기탁해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국민 한 사람당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평균 28만 7,35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리서치앤컨설팅이 전국 15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책 구매와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등의 문화활동을 가장 많이 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출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적다고 답한 사람이 많았고 매년 예상 지출을 묻는 질문엔 올해보다 늘리거나 비슷하게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로 실제 지출은 줄었지만 문화활동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연동교회가 16일 주일 예배에서 이성희 목사 원로 공로 목사 추대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성희 목사는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지만 지난 29년 봄날 소풍처럼 즐거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성희 목사 후임엔 미국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섬긴 김주용 목사가 청빙됐습니다.
D미션과 MK코리아, 서울기독청년연합회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2018 리얼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BY, 강균성, 이미셸 등 기독 연예인들의 무대와 플리마켓 등으로 꾸며집니다. 행사 수익금은 베이비박스 사역을 펼치고 있는 주사랑 공동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18일 충현교회에서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행사에선 탈북민들의 특송과 간증, 연극 거룩한 탄생 등이 펼쳐집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이번 성탄 예배를 라디오 전파를 통해 성탄절 당일 북한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마커스 커뮤니티가 18일 홍대 K아트 디디몰에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달려가리 콘서트를 엽니다. 마커스 커뮤니티는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고 다가올 2019년을 기대하며 이번 콘서트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